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월에 안 좋았던 기억은 헐훌 털어버리고 이제 3월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2, 3%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일단 미국장 어땠는지 한번 분석 내려주시죠.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큰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3월 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한껏 갖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스닥 무려 3%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도 2.4%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2021년 들어서는 가장 좋은 하루로 오늘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국내 주시장도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은 모든 재료가 다 호재로 일성 재료가 다들 몰려서 나왔죠.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존슨앤존슨의 긴급 사용 허가가 일단 드디어 떨어졌고요. 하원에서 1.9조 원, 1조 9조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시장에 강하게 일단 반영됐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의 상승세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지난주 내내 그리고 한 2주째 반영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금리가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1.45% 수준이죠. 지난주 1.6%를 순간적으로 찍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약간 안정되다 보니까 일단 다시 주시장으로 다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금융주와 산업재, 기술주,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이 오늘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1개 섹터가 전부 다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모두 11개 섹터가 모두 골고루 다 올라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주 시장을 끌고 갔던 거 보여드리면 다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약간 퍼센트 약간 더 조금 더 많이 올라간 건 맞는데요. 보잉 주가가 오늘 6% 가까이 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737 맥스를 25대나 주문한 것 이것이 오늘 호재로 반영됐고요. 항공주들이 오늘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들이 대부분 이 강보합 정도 이상에서 오늘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애플의 날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애플은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27일 정도 이후에 제일 많이 올라가면서 5% 이상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다시 한번 연간 서한이라는 걸 지난 주말에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요.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그 배당도 열심히 주고 있고 자사주도 적극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모두 이런 기업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니까요. 여튼 애플이 오늘 주가가 강한 반등을 한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테슬라도 오늘 모처럼 반등했습니다. 5.7%, 5% 이상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오늘 또 반등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겠고요. 역시 전 세계적인 이슈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공급 부족 이것들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지난 주말부터 해서요. 웨드부시,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가 모두 각각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한 것이 오늘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의 급반등을 가져온 것의 가장 큰 특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월가의 시각은 또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월이 됐고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관련 전망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부터 해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연말 목표 주가가 JP모건 다음을 높게 보는 곳입니다. 4,300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시장에 지금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것은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 상승인데요. 데이비드 코스는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현재 금리 상승세가 이 정도는 미국의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언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에도 앞서 말씀은 4,300을 자기네가 보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자기네가 포함돼서 생각한 것이 4,300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관심 섹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경기 민감재를 보란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 시 에너지와 산업재 정도의 어떤 경기 민감재에 좀 관심을 가져야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1%를 찍기 전까지는 금리가 주시장에 중요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의 수석 투자 전략가 피터 북바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가 물론 이거는 대부분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니까요. 금리 상승을 경제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 내내 시장은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선 백신 개발에 따른 어떤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결국 뭐 싸우겠죠. 시소를 하면서 결국 나왔지만 주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월가의 시각은 금리 상승이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기 회복,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향후 10년 5조 달러 시장으로 급팽창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이전부터 꾸준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이 됐었고 전기차 관련 업종들 뭐 날아올랐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오늘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향후 10년 내요. 전기차 시장이 무려 5조 달러 시장으로 급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 달러라는 것이 이제 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곳에 이제 포춘 그룹에서 하는 이제 그런 리서치 기관이 되겠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2,500억 달러 시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20배 정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지금 작년에 제가 추가적으로 약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한 230만 대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조그만 전기차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닛산의 리프 이런 거 큰 것뿐만 아니라 자잘한 전기차 회사가 은근히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꽤 있고. 한때 예전에 보면 작년인가요? 그때 저도 성수동에 이마트 본사 가니까 이마트에서도 전기차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2인승 이런 것도 파는 거 한번 그러니까 장난감용이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는 전기차를 판다는 저속 얘기죠. 전기차라고 여러분 한번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한 250만 대 시장인데요. 이게 지금 캐시우드 같은 사람은 2025년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250만 대인데 4천만 대 시장으로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미래니까 다들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10년 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큰 오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댄 아이브스 얘기는 테슬라만 어떻게 혼자서 홀로 독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만들어봤자 지금 100만 대, 200만 대 해봤자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나눠 먹을 시장이 파이가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올해만 하더라도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냥 전기차란 주식들이 50% 올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는 계속 말씀드린 경기 어떤 그 민감주들의 반등이거든요. 경제활동 재개면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GM이나 포드 같은 것도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좀 크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테슬라가 요즘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좋다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거죠. 이 사람 얘기는 향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에 미국 기업들의 최소한 3에서 5%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을 담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7년, 18년보다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한 월가의 하나의 화두는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전기차는 일단 뭐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트코인 또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서 많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버크셔 해서웨이와 뭐 드래프트 킹즈, 스타벅스 등등이 올라와 있네요.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살펴볼까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제 지난 주말에요 실적을 얘기하면서 연간 주주 서한을 냈습니다. 사실 제일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하면 이게 상당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주주에 대한 레터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 공개되죠. 그래서 사실 주주 서한만 갖고 모아서 놓은 책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와 보시면요. 그만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 주주 서한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항상 관심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충 다 읽었는데요. 아마 뉴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크게 보면 올해 뭐
특별히 제 입장에서 보면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크게 보면 이번에도 두세 가지 정도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어떤 그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찰리 먼거가 결국 코케이전 아닙니까? 백인이고 나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 하여튼 미국 중심의 사고가 아주 뼛속 깊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주시장이 괜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는 이번에도 또 강조를 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채권 투자하면 후회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는 특별하게 애플에 대해서 칭찬을 강조했고요. 디비던드,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작년에 많이 했거든요. 버크셔에서가. 그래서 올해도 꽤 할 거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애플과 같이 할 거다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는 이제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매년 오마하라는 곳에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오마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찰리 먼거가 지금 살고 있는 LA에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거. 그 정도가 오늘 뉴스 거래가 될 것 같고요. 종목 역시 뭐 버크셔는 그런 딴 얘기했지만 버크셔에서는 오늘 사상 최고가로 끝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경제활동 재개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에 가지 못하던 분이 카페에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요즘 카카오나 이런 거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갖고 있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몇 개 있고 다 쓰지도 못하고 카드 이런 거 저도 있거든요. 카드가 있는데 쓰려고 그러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앉을 자리가 없죠 아마. 여러분 가보시면 느끼셨을 겁니다. 스타벅스에 점심 때건 오후 때 여의도에 가보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아직은 인원 제한이 전부 풀리지 않아서요.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스타벅스가 자리 꽉 차야지 그 옆에 다른 경쟁사가 사잖아요. 전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경제활동 재개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지난 금요일날 사상 최고가 갔고요. 오늘도 보합서건에서 마감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드라프트킹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으면 완전 불법이죠. 이게 스포츠 도박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지난 주말에 예상보다 큰 손실을 했지만 매출은 50% 가까이 가도 생각보다 더 나왔거든요. 어떤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에스테로도 이런 건 다 마찬가지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2월 증시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3월로 접어들었는데요. 한 달을 또 마무리했으니까 월간 분석을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증시는 일단 부진했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역사적인 통계는 무시를 할 수가 없나 봐요. 위원님께서 2월 시작할 때 2월은 역사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11월, 12일 상당히 좋고 1월까지 좋았고 2월부터는 좀 재미없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2, 3, 4 정도가 그랬는데 이거는 특히 이 그림은 백악관의 주인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번 같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아니면 공화당에서 민주당이죠, 이번에.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바뀌었을 때 보면 연말 연초에 강한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다가 결국 2월 달에는 마이너스 나고요. 그리고 3월 정도에 바닥을 하면서 5월 정도에 회복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적 통계가 되겠거든요. 이게 1950년 이후에 70년 동안의 그런 사례의 역사인데요.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그림이 맞다 그러면 3월 언저리에 바닥을 하면서 화가 지지받으면서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라고 있다라고 이 그림만 보면 해석이 되네요. 이 그림 믿고 싶네요. 네, 3월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난주에도 계속됐는데요. 뭐 조정이 조금 있었지만 그런 걸 저가 매수 기회로 노려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그 주시장이 약간 흔들거릴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주시장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은요. 그래서 그 안정되게 올라가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치 스타벅스에 사람이 가듯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애플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미국 전역에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가 270여 개가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3월 1일자로 해갖고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모든 샵이 다 오픈됐습니다. 지금. 물론 몇몇 곳은 이제 아직도 그 약속을 해야지 가거든요. 예약하는 거 같지만
전부 오픈한 게 원래 첫날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 끌고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 나오는 것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으로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자체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겠지만 결국 이익 전망에 대한 상향이거든요. 다음 그림 보여주면 이익 전망의 상향이 다른 지역도 다른 뭐 이머징 마켓이나 다 괜찮지만 결국은 S&P 500을 중심으로 이익 전망의 상향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 자체가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있고 흔들거리겠죠. 그렇지만 좀 좋은 주식들 아니면 이게 종목의 선택이 어려우면 늘 말씀드리지만 S&P 500이 됐건 나스닥 100이 됐건 다우지수가 이런 걸 갖고 꾸준히 갖고 가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런 버핏 말에 동의하거든요. 채권보다는 이게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미국의 이익 전망 상향이 어쨌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좀 체크해볼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는 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해볼 만할까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대부분 유통기업인데 오늘 이제 줌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타겟이랑 달러트리 이런 정도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잇따라서 실적을 발표하는 정도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4일 날은 아마 스노플레이크 이거 아마 관심 있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한 거가 되겠고요. 아마 목요일 날에 보면 그 유통업체 중에 뭐 그 큰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크로그랑 코스트코 정도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런 정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는 유통기업들을 위주로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그 점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